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세상의 거창한 비법 같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대한 행운이라고 생각들 하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긴 세월 속에서 지켜본 운기라는 것은 마치 매일 마시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조용히 감싸고 있는 흐름과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영혼이 깃드는 곳, 바로 집안의 기운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노년이 평안할지 아니면 고통의 연속일지가 결정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길 바라는 한 노인의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쉰을 넘겼거나 혹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집안의 운기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운기가 다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욕이 꺾이고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며 결국에는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저물어 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그 인품에서 향기가 나고 집안에 생기가 도는 반면 어떤 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음산한 기운을 풍기곤 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절반쯤 살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내 집 거실에 놓인 물건 하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의 상태가 사실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커다란 톱니바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집이 예전 같지 않게 적막하고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자꾸만 무언가를 쌓아두고만 싶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이미 지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기는 생명력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버린 물은 썩기 마련이고 운기가 사라진 방에는 찬바람이 불어닥치기 마련이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집을 다시 살리고 흩어져가는 운기를 다시 불러 모으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머무는 성소를 다시 정화하고 나를 가두고 있던 부정적인 기운들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아닌지 차분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함보다는 정갈함으로 소유보다는 비워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생이 비참하지 않고 존엄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집안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운기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흔한 현상은 바로 생기 없는 물건들이 집안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가정을 방문해 보았을 때 운이 따르지 않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쓸모를 잃어버린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이 창고나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가 빠진 그릇이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언젠가는 고쳐 쓰겠다고 혹은 아깝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해두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조상들은 물건에도 기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라는 것은 쓰임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법입니다. 쓰이지 않고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된 물건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장애물이 됩니다. 물건이 쌓이면 그 공간의 공기가 정체되고 공기가 정체되면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생각 또한 고이기 마련입니다. 쉰이 넘고 예순이 넘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모으려고 합니다. 젊은 날의 결핍 때문일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나 낡은 잡동사니들은 그 집의 양기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어두운 곳에 물건이 쌓이면 그것은 음산한 기운의 온상이 되고 이는 곧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정신을 해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모은 귀중품과 옷들을 차마 버리지 못해 집을 창고처럼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분은 늘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지요. 결국 큰 마음을 먹고 집안의 절반을 비워낸 후에야 비로소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이 뇌와 정서에 미치는 과학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안의 식물이나 꽃을 보십시오. 만약 집안의 화초들이 자꾸 시들거나 말라 죽는다면 그것은 그 공간의 생명력이 이미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식물은 사람보다 기운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황폐해지면 식물도 그 기운을 느끼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집안에 죽은 식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집안에 불운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기를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죽은 물건들을 껴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남은 행운마저 그 물건들과 함께 썩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부자들과 존경받는 노인들의 집은 대개 단출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제자리에 놓여 있고 공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복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집 안에 구석진 곳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과거의 미련을 붙잡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과감히 내보내야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집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정체된 나의 운명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렇게 공간에 숨통이 트일 때 비로소 밖으로 새 나갔던 운기가 다시 여러분의 문턱을 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은 집 안을 채우는 소리, 즉 언어의 파동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밖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대화는 사라지고 날선 비난이나 깊은 한숨 혹은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운기가 완전히 꺾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말에는 각자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서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그 집의 기운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벌레와도 같습니다. 쉰이 넘고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한숨이 새어나오곤 합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느냐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공기를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힙니다. 운이라는 녀석은 밝고 명랑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늘 탄식과 불평이 가득한 집에는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요. 그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탄식으로 시작하는 집안에 어찌 상서로운 기운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 간의 존중이 사라진 대화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무시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집안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가화만사성의 원리는 사실 가장 강력한 운기관리법입니다. 집안에서 서로 비수를 꽂는 말을 주고받으면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 긴장 상태 속에서 사람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이는 곧 판단력의 흐름을 흐트러뜨려 밖에서의 일조차 꼬이게 만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다면 그것을 어찌 복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탓을 하는 언어입니다. 운기가 나빠지는 집의 특징은 문제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습니다. 나라 탓, 시대 탓, 혹은 배우자나 자식 탓을 하며 자신의 불운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모든 흐름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내 집의 천장에 부딪히고 다시 내 귀로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집안의 운기를 되살리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입술의 문을 다스려야 합니다. 칭찬이 어색하다면 차라리 따뜻한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비난보다는 격려를, 한숨보다는 깊은 호흡을 집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곤 합니다. 비록 혼자 살더라도 방 안에서 단정한 언어를 쓰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분들의 집은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반면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는 이들의 집은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기운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거친 말과 원망의 소리가 들린다면 지금 당장 그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100가지 부적보다 낫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따뜻한 말의 온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데울 때 비로소 멈추었던 행운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현상은 바로 그 집의 주인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집안의 운기는 건물의 구조나 가구의 배치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의 생기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신사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이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누가 나를 보겠어 라며 스스로를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늘어진 옷차림으로 있거나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끼니를 대충 때우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기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징조입니다. 사람의 몸은 운기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귀한 복이 담기는 법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몸가짐을 함부로 한다면 집안의 기운 또한 주인을 따라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말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을 받고 집안에 활력이 넘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집안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장을 차려입지는 않더라도 늘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자신을 위한 식사 한 끼도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칠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와 내가 머무는 삶의 공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기가 다해가는 지배주의는 자꾸만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나. 대충 살다 가는 거지라는 생각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의 행운이 어찌 여러분을 대접하겠습니까? 특히 거울을 보기가 꺼려지거나 자신의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면 지금 당장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노년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이자 현재 그 집의 기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억지로 꾸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온함이 밖으로 배어나오도록 스스로를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며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나태함은 운기를 썩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기운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둑과 같습니다. 그 둑이 무너지면 부정적인 기운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집안에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집은 생기를 잃고 정체된 제이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제가 100년의 삶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친구를 정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작은 질서들이 모여 강력한 운기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안을 거닐 때 집안의 공기는 비로소 따뜻하게 살아나고 잠자고 있던 복들이 깨어나 당신의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으십시오. 그것이 쇠퇴해가는 운기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집안의 운기를 되살리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현상, 즉 쌓여가는 물건과 거친 언어, 그리고 방치된 자신을 돌보는 일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처방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가 이제 와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화려한 전성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에 그 기운을 어떻게 갈무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운기를 회복하는 과정은 대단한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에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햇볕이 구석구석 닿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나간 그릇이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지는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물건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저 빈 공간으로 두어 공기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 비움의 미학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비로소 여유라는 복이 깃들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의 온도를 1도만 높여보십시오. 고맙다, 수고했다, 괜찮다 라는 그 짧은 말들이 집안의 벽에 스며들어 결국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관리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웬만한 부정한 기운도 밀어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단정한 환경과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몸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투쟁입니다. 집안의 운기가 살아나면 신기하게도 몸의 병이 낫기 시작하고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리며 뜻밖의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을 살며 무수히 목격한 삶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여정입니다. 지금 잠시 운이 막히고 집안 분위기가 어둡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변하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여러분의 성소인 집을 정성껏 가꾸어 보십시오. 집은 단순히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집안의 온기가 살아나고 운기가 가득 찰 때 여러분의 노년은 외로움과 고통이 아닌 평온과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집에서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고 다시금 힘차게 흐르는 행운의 물줄기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씨 드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윽한 인품의 향기로 가득 차고 문을 열 때마다 기분 좋은 바람이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을 사랑하십시오. 운명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안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